좋아요, 구독. 그래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섹터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다가와서 그런지 성장주 단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저희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난주는 시장의 주도 섹터였죠. 분명히 이제 어떤 실적적인 부분과는 궤를 좀 멀리하는 그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는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오고 있는 어떤 지표들,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든지 실업 청구 수당이 이제 뭐 높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의 트리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도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성장 섹터 하면 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단에서도 CXL이라든지 뉴로모픽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HBM처럼 실적이 눈에 보이고 수출이 잘 되고 있거나 이제 납품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벗어난 주가의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시장에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추세적인 상승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더 갈 거고 뭐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안정성 면에서도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주가는 많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 성장 섹터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시장이 신고가를 가는 시점에서 기존에 잘 가던 섹터의 쏠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좀 못 가던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바닥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 그리고 어떤 기대감에 꿈을 먹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잘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라면 우리 올 연말에 있는 테마가 하나 있죠. 이제 가스 공사 같이 대왕 고래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어떤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나서 6월 21일 날 전략회의 전까지는 일정 때문에 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이후에 종목이 주가가 좀 조정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터들이 요번에 이제 반등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섹터 단,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각종 테마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한번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대표님? 네, 가스공사가 25,000원 가격단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달고 64,000원까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그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가 한 44,000원 단인데 그런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뉴스가 하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뉴스가 하나 붙었는데 가스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저 PBR에, 저 PER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이었는데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만년 저평가 기업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유전에서 나오는 부분이 한 75%가 가스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가적인 측면이 싸질 수 있다라면 마진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테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 그 각 정부마다 있었던 테마들 뭐 남북 경협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산업 테마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하나씩 있었고 그런 테마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유정 관련된 부분도 일단 뭐 꽂아봐야지 거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이 눌림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스값을 한 6.8% 정도 인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못해도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뭐 짧은 손절이 될 겁니다. 한 4일 전에 지금 저가가 43,950원인데 이 정도 만약에 빠져서 손절을 하게 된다라면 한 7% 정도, 6% 정도의 손절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어떤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상승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업사이드는 한 14에서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에서 어찌되었던 손절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그렇다면 뭐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43,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900원. 죄송합니다. 54,000원입니다. 목표가는. 그래서 업사이드 한 15%, 14%? 그 정도 보시고 종가에 매수를 해본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한국가스공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sektor도 알아볼게요. 반도체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쪽은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잠정원 실적이라는 좋은 모멘텀까지 붙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삼성전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2분기 기준으로 서프라이즈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10조를 우선 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DS 부분이 6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 참고로 동사의 1분기 기준으로 DS 부분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도 전망은 최소 3조, 최대 5조였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죠. 기저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D램과 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칩의 판가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인상이 되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론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게 있었죠.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후발 투자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것으로 완전히 전망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기준으로 실적은 월등히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실적 전망은 밝습니다. 영업이익은 13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우선은 올해를 넘어서 2025년에는 50조를 다시 한번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도 시장이 예전부터 전망했던 것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은 2023년을 바닥을 딱 찍은 이후로 올라가는 거죠. 전망이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지난해 초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재고자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략 한 2월 정도만 하더라도 재고자산이 대략 30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고는 18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재고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과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기타 재화에 비해서 짧습니다. 원활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탄탄한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이 재고 자산이 사실상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 덕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시장의 컨센을 올해 들어서는 계속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지금처럼 계속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저 속에서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영업이익률의 큰 폭 개선입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리포트를 몇 개를 읽고 오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쭉 봤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지금 60%가 넘게 나옵니다. TSMC도 30%가 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12% 정도 메모리 쪽에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되든 매출이 측면이든 매출은 조금만 늘고 비용이 조금만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역시나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87,000원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좋게 나왔지만 사실상 주가는 발표 전 대비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10%면 과연 많이 오른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우호적인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지금 시장의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오를 만한 여건 속에 시장마저 나아진다면 주가는 더 오르는 거죠. 삼성전자의 기존의 목표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이 최고였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건 11만 원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아마 계속해서 SK하이닉스처럼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눈여겨보는 것은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는 우선은 짧게 보고 9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인데 사실상 손절 가격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8만 원 정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